안녕하세요, 신령TV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주에서 온 홍화꽃을 가지고 차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홍화는 예로부터 씨를 가지고 뼈에 좋다고 민간요법으로 많이 활용해 왔으며 꽃도 그 못지않게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홍화꽃의 효능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이나 꽃차를 만들어 활용하고 싶으신 분은 끝까지 한번 잘 보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화꽃은 다른 꽃에 비해 장미처럼 끝부분이 뾰족뾰족하고 손에 잘 찔려서 조심을 해서 잘 다루어야 합니다. 잎은 가시도 있고 좀 두꺼워서 모두 따내고 우리는 꽃만 사용할 것입니다. 홍화꽃은 국화과의 식물로 잎꽃이라고도 불리우며 골다공증에 아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화씨를 많이 활용하고 있죠. 잎을 모두 따내고 씨방 아래 꼭지 부분은 가위로 잘라줍니다. 홍화꽃은 주로 염색을 하는데 많이 활용하고 염색을 했을 때는 아이보리색이나 노란색으로 그 색깔이 염색이 됩니다. 개화기는 보통 6월 중순에서 7월 초에 꽃이 피는데 요즘은 그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7월 초면 이미 다 끝이 나고 없어요. 꽃차를 만들었을 때도 꽃차를 우리면 노란 빛깔의 그 탕색이 되고요. 그 빛이 굉장히 예뻐요. 홍화도 이게 국산보다는 중국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완제품인 경우는 좀 주의를 해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씨로 봐서는 잘 모르기 때문이죠. 꽃을 정리할 때도 잎을 다 따내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뒷부분도 이렇게 가위로 깨끗이 정리를 잘 해줘야 합니다. 이 차는 물로 마셔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유기농으로 키운 그런 재료를 사야 해요. 홍화의 성분은 칼륨이나 우리 몸에 필요한 마그네슘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중독성이나 부작용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화씨에는 백금 성분도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홍화씨는 뼈 건강에 좋아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 모두 활용이 가능하며 또 골다공증에도 효능이 있다고 해서 볶아서 가루를 만들어 환을 지어서 먹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주위에서도 보면 그 홍화씨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달여서 먹기도 하고 특히 그 관절에 좋다고 어른들이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았어요. 홍화는 잎꽃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이롭다고 해서 잎꽃이라고 한대거든요. 홍화꽃의 원산지는 원래는 이집트인데 중국, 인도,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지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어요. 한동안은 엄청 많은 농가에서 이 홍화를 재배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주 생산지는 의성 등지로 이 남쪽에서 거의 많이 재배되었으나 요즘은 경기 북부지방에서도 재배가 되고 또 염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기후 관계로 또 남쪽보다는 북쪽에서도 아마 이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 이북에서도 이거를 재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홍화꽃은 우리의 상부로 오르는 그런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전에 그 머리가 갑자기 아파서
차를 한 잔 우려서 마시니까 개운해지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 차를 즐겨 마시거든요. 혹시 주위에 홍합꽃이 보이면 그 홍합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차를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아주 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좋을 거예요. 홍합꽃은 다른 꽃에 비해서 꽃차를 만들기도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잎이나 이거 다 정리를 한 다음 뒷부분에는 이쑤시개로 한 3군데 정도로 찔러 줄 겁니다. 왜냐면 그대로 통짜로 했을 때는 나중에 건조도 어렵고 잡균도 번식하기 쉽고 하기 때문에 공기가 통과하도록 구멍을 찔러주면 건조도 쉽고 나중에 보관도 굉장히 쉽고 차도 잘 우러나거든요. 제 경험으로 보니까 꽃은 그 해의 기후에 따라서 작황도 다르고 꽃의 맛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쪽 지방의 꽃보다는 북부 지방의 추운 곳에 그 꽃의 향이 좀 더 강하고 약효도 훨씬 더 나은 것 같았어요. 제 느낌으로 그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그 조선시대에는 거의 멸종되다시피 하다가 이게 다시 어떻게 일부 지방에서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이 식물을 재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멸종됐다고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거 차보다도 염색 하시는 분들이 이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전수해서 다시 홍화가 이게 재배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꽃은 이렇게 차를 만들어서 마시면 되지만 씨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그 볶아서 청양리 그 주변에 가면 제분소가 있어요. 그 제분소에서 분쇄를 해서 꿀로 반죽을 하여 콩알만한 크기로 만들어서 건조기에 잘 건조시켜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꽃이 손질이 다 끝났습니다. 깨끗하게 잘 손질했고요. 꽃도 무슨 복주머니처럼 아주 예쁘죠. 이제 1차 작업이 끝나고 2차 작업은 이쑤시개로 꽃 뒷부분을 한 3군데 정도를 찔러 주거든요. 그거는 왜 찔러 주냐면 꽃이 건조될 때도 안에서 곰팡이가 피지 않고 찔 때도 김이 올라서 빠른 시간 내에 속이 잘 익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고, 또 꽃차를 우릴 때도 훨씬 더 잘 우러나고 길게 오래 우러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과정을 꼭 거쳐야 꽃이 그 제대로 된 꽃차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과정은 꼭 거쳐야 해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덮을 때도 꽃차가 굉장히 맛있게 덮어지고 또 우릴 때도 맛있게 우려지고, 그래서 이 과정을 겪는데 꽃차는 원래가 잔손질이 굉장히 많이 가고 만만치가 않아요. 하지만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꽃차를 만들어서 마셨을 때는 굉장히 뿌듯하고 좀 힐링도 되고 그렇거든요. 이제 2차 작업도 끝나고 쪄야 되는데 물을 넣고 끓으면 그 위에 중간 받침을 두고 또 면보를 깔고, 그래서 그 다음 한 3분간 쪄줍니다. 이제 꽃을 하나씩 하나씩 가지런히 잘 이제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잘 넣어서 뒤집어 놓으면 안 되고요. 꽃이 하늘로 향하도록 이렇게 놔야 밑에서 김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이 모양으로 위로 향하도록 전체적으로 쫙 이렇게 놔줍니다. 꽃차를 만드는 게 이렇게 번거롭고 귀찮고 하니까 만드는 거 좀 꺼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찌고 덕금 과정을 거침으로 인하여 충분히 소독도 되고
또 안전하기 때문에 꼭 뜨거운 김에 찌고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꽃차는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도 만들 수가 있어요. 건조기에 그냥 몇 시간만 건조시켜도 꽃차는 만들어지거든요. 하지만 그 꽃차는 뒤에 이렇게 그 공기 구멍을 내지도 않고 그냥 건조시키기 때문에 강한 온도에다 건조시키거든요. 이 더 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차가 맛이 적고 우러나는 것도 한 번 정도 우려내면 더 이상 우리기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수제차를 훨씬 더 사람들이 차를 제대로 마시는 분들은 수제차를 선호를 해요. 물론 가격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수제 과정하고 기계에서 말리는 거랑 큰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아무거나 사서 드시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꽃차를 보면 금방 한눈에 알죠. 이게 기계에서 말린 차인지 수제차인지 잘 모르면 꽃 뒤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홍화가 차는 완전히 그 구분이 가거든요. 이제 물이 끓래요. 물이 끓으면 꽃을 올려야죠. 고기를 이렇게 올려줄 겁니다. 올리고 뚜껑을 닫고 이거는 시간은 3분 이렇게 스타트 할 겁니다. 이제 3분이 다 되었어요. 이렇게 3분이 됐으면 이제 불을 끌 거예요. 스톱 시키고 여기에도 이제 0으로 이게 됐어요. 됐고 이거를 이제 열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색깔은 여전히 예쁘죠? 이제 이거를 또 식혀 줄 거예요. 여기다 또 옮겨서 대바구니에 다 옮겨 줄 거예요. 대바구니에 이렇게 옮겨 줍니다. 그리고 이거 찌면서 혹시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자칫하면 뭐 뜨겁기 때문에 손 등도 잘 떼고 손목도 정말 잘 되거든요. 이 작업하다 보면 상처가 막 차를 만들다 보면 여기저기 상처도 나고 나중에 언제 그런지도 몰라요. 이거는 지금 이거는 500g을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500g 요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식혀 줄 겁니다. 한 얼마 정도 식히면 이제 차가워지면 그때부터 다시 더 끌 거예요. 좀 지겹더라도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이제 이거 아까 쪄서 차게 식혔거든요. 한 2시간 정도 흘렀는데 이렇게 사늘하게 식었어요. 이걸 다시 팬에다가 더 끌 거예요. 팬에 다 옮겨 넣을 겁니다. 꽃차는 무엇보다도 이게 정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성으로 만들어야 그 효능도 좋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정성이 들어가는 차가 맛도 있고 효능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팬 온도는 한 1에서 2 사이에 놓고 이게 그 꽃은 위쪽으로 향하고 그렇게 해야 아랫부분서부터 열이 가해져서
잘 덮어지거든요. 아랫부분이 거의 한 누를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덮어줘야 돼요. 제대로 건조가 안 되면 안에서 곰팡이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건조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건조시킨 다음 또다시 한 번 더 덮어주고 이 과정을 몇 번 정말 반복을 해서 지금 요 파랗잖아요. 이 파란 부분이 나중에는 밑에가 약간 누를 정도가 되고 색깔도 약간 조금 더 옅은 색으로 닫으면 위에 이거 뚜껑을 닫으면 수분이 너무 많아서 뚜껑에 막 이슬이 맺히고 비가 오듯이 그래 되니까 지금 뚜껑을 닫지 않고 수분을 날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게 좀 건조될 때까지 지켜볼 겁니다. 일반적으로 꽃들은 꽃잎이 아주 얇거든요. 그런데 이 꽃은 굉장히 좀 뭐라나 밤처럼 단단해요. 단단해서 쉽게 이게 속까지 열이 전달되지 않아서 좀 긴 시간을 두고 봐야 돼요. 굉장히 이게 보기만 해도 아주 밤처럼 땡글땡글 하잖아요. 이게 속에까지 다 건조되려면 꽤 많은 시간이 소비됩니다. 이제 몇 시간 지나니까 꽃이 색깔이 변했어요. 이게 어제부터 해서 이게 지금 이틀째 되는 날이에요. 거의 된 것 같으니까 뚜껑을 닫아서 수분 체크를 할 거예요. 수분은 유리에 이슬이 맺히는지 안 맺히는지 그걸 보고 확인을 해요. 그래 이슬이 맺혔으면 계속 이렇게 닦아내고 또 덮고 닦아내고 덮고 이걸 반복해야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시기가 되면 이 수분이 하나도 없이 이슬이 안 맺히고 건조해지거든요. 이제 보이시죠? 이게 수분이 다 위로 올라와서 유리에 서린 거예요. 이렇게 서린 김은 계속 닦아내야 돼요. 이거 지금 많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거의 많이 건조가 됐기 때문에 벌써 이틀째 건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가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거의 다 차가 완성이 됐어요. 색깔도 뭐 요런 거 요 부분 보면 거의 됐거든요. 이렇게 차가 다 완성이 됐어요. 네. 뒤에 보면 이렇게 약간 좀 누렇죠. 이렇게 홍화꽃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에 500g으로 만든 건데 여기 전체 양입니다. 모양도 그대로 있고 꽃의 색깔도 그대로 살아있죠. 비교적 얘는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 정도가 이렇게 돼야지 제대로 된 차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 앞부분이고 여기 뒷부분이에요. 완성된 차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돼 있어요. 요걸 이제 병에 담고 한번 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에 넣을 거예요. 홍화차 10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거는 보관하고 한 병은 시음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이제 홍화차 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을 3송이 정도만 띄우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꽃을 셋.
우러날 겁니다. 이렇게 뚜껑을 닫고 잠깐 기다릴 거예요. 한 2, 3분 정도. 지금 이게 아주 가벼워서 꽃이 그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얘가 거의 우러나면 이슬을 머금고 아직 제대로 잘 우러났어요. 좀 더 둘게요. 네, 차가 우러났어요. 그래서 한번 더 따라 볼게요. 차를 우리 따를 때는 항상 위에 손으로 이렇게 잡고 따라야지 뚜껑이 떨어져서 깨지는 일이 없어요. 네. 여기다가 꽃을 하나 띄워 볼게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